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환경 문제에 대학에 다닐 때부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승현의 탐구생활 비디오에서도 그린피스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기후위기라든지 자연재해, 자연보호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냥 환경운동 그러면 이런 모습을 많이 상상을 했거든요. 이렇게 깃발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을 했는데, 또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멋있고 드라마틱한 일을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실제로 북극에 가가지고 아이스 코어를 갖다 채취해서 그걸 갖다가 뭐 분석기에 돌려서 몇천 년 동안에 온도 변화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뭐 그런 거를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행을 좋아하고 모험을 좋아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한 여행과 모험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인간 문명에 대한 연구와 모험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 눈에 띄지 않는 곳들, 바다와 산과 북극 같은 것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대화를 영상에 담아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오늘 에피소드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그린피스라는 조직에 대해서 알게 된 거는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어떤 영화를 봤어요. 근데 그 영화에서는 그린피스 사람들이 좀 굉장히 우스꽝스럽고 나쁘게 나왔습니다. 아마게돈이라는 영화를 보면 석유 시추를 하는 브루스 윌리스가 거기서 일하고 있는데, 그린피스가 옆에 와가지고 이제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브루스 윌리스가 골프를 쳐가지고 환경운동가들을 맞추는 약간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기후위기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보고 같이 웃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까지 배를 타고 쫓아가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감시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구가 100% 망가지는 걸 갖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동안 저지할 수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제 오히려 고마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무실 이름도 다 돌고래, 펭귄, 그런 이제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동물들의 이름으로 돼 있고, 레고랑 이제 콜라보를 해가지고 이 그린피스 쇠빙선의 모형인데 석유 시추에 관련돼서 이제 뭐 모니터링하고 이제 이런 데 사용하는 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북극곰이 한 마리 승선하고 있고요. 좀 이제 코믹한 포인트는 이제 심슨 가족 그 만화에서 미스터 버넌스 캐릭터가 스프링필드의 환경 파괴의 주범인데 이분이 이제 사이좋게 같이 북극곰이랑 같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이 장면 자체도 좀 코믹하지만 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약간 그런 모티브 같아요. 같이 캠페이너 분들 만나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죠. 두 분의 캠페이너분 모셨는데요. 일단 자기소개 좀 한 분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서 시민참여 캠페이너로 일하고 있는 제인이라고 하고요.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시민분들이 보다 가깝게 캠페인에 참여하고 직접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캠페이너 양연호입니다. 저는 해외 석탄 투자 금지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요. 팀장 역할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가장 먼저 궁금한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환경 문제 심각하다, 빈민 문제가 됐다든지 난민 문제가 됐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사회 문제에 대한 의식은 느끼는데, 막상 내가 발벗고 나서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항상 신문 읽으면서 큰일 났네 하지만 막상 내가 뭐 남극에 간다든지 뭐 이런 생각은 아예 못 하는데, 이 그린피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런 선택을 하신 분들이라서 저는 좀 숙연해지거든요, 여기 앉아 있는 게. 이런 일을 어떻게 선택하게 됐는지 그 결심의 계기,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저는 소위 연봉을 많이 주는 사람들이 말하는 대기업에 한 10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작년에 이곳으로 이직을 했어요. 그 계기는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아이를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아이한테 뭐를 해줄 수 있을까? 부모들은 항상 고민을 하잖아요. 제 아이가 살아갈 세상이 조금 더 나았으면 좋겠다. 그런 고민하던 차에 좋은 계기로 저는 입사를 하게 됐죠. 나 죽을 때까지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자녀가 생기는 순간 얘는 그거를 경험하겠구나, 그 기후위기의 그 변화와 이걸 경험하겠구나 하면서 이게 확 내 일처럼 느껴지셨다, 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어떻게 이 커리어를 선택하게 되셨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환경 보호라고 하면 지구를 위한 일이겠지 하고서 이제 찬찬히 들여다보니까 사실은 난민을 발생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식량 위기고, 식량 위기를 또 만드는 거는 환경, 기후 위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게 연결이 되고 결국엔 환경의 문제가 사람을 보호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환경 보호에 대한 어떤 당위성을 느끼고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난민 문제나 빈곤층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당장 옆에 힘든 사람이 보이니까 그 사람들을 돕는 거에 대해서 모두가 찬성하지만, 내가 살림을 보호해야 돼, 그럼 약간 한가한 소리 하고 있네, 너는 좀 약간 그런 좀 시니컬하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이 문제가 이 문제를 촉발시킨다는 걸 딱 보는 순간 환경 문제가 더 근본적이다 그렇게 이제 인지를 하면서 이쪽에 오시게 된 거고 두 번째 제가 좀 궁금한 건 뭐냐면은 그냥 수익 추구를 하는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은 기업에서 하는 일과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 완전히 분리가 되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은 내 생활과 내가 하는 일이 또 합치가 돼야 사람들한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일을 하면서 자기 개인 생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뭐 그리고 그게 좀 힘들지 않았는지 좀 그런 얘기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확실히 이제 환경 활동 운동가로서 살다 보면 자기 검열을 확실히 많이 하게 돼요. 선생님 공감하실 텐데 이게 근데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건 아니고 엄청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텀블러 안 들고 다녀가지고 어쩌다가 커피점 가서 테이크아웃 컵 쓰게 되는 날은 진짜 너무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해요. 일단은 내가 알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는 거고 근데 또 동시에 주변 사람들이 저 환경 운동가인 거 아니까 너 텀블러 안 쓰네. 나 플라스틱 페트병 썼네. 뭐 어떤 그런 선택을 하셨어요? 여기 입사하면서 채식을 시작을 했고요. 그것도 하나 저도 그걸 읽었어요. 고기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14%, 자동차가 몇 프로예요? 운송 빼고 그냥 승용차. 거의 맞먹어요, 쌤. 육식이랑 자동차.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잖아요. 내가 생각한 건 뭐냐면은 매일 고기 반찬을 조금씩 먹는데 일주일에 2번만 먹어보자. 요 정도도 실천하기가 전 되게 어렵더라고요. 좌불안 설. 안 힘드셨어요 처음에? 또 우리나라는 그 문화가 또 뭐 삼겹살, 소주 이런 거 빠지면은 좀. 네. 그래서 그린피스 자랑을 안 할 수도 없게 되는데 제가 이제 입사하기 전에 회사에 있을 때는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회식 문화가 삼겹살에 소주였어요. 그렇죠. 여러 차례 시도를 하다가 결국은 거기를 다니면서는 못했었어요. 유지를 못하다가 여기 와서는 좋았던 게 이제 저희는 공식적인 행사가 있을 때는 전부 다 저희는 채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간식도 이것도 다 식물성으로만. 네. 맛있어요. 이따가 드시고. 네. 주변에 그런 환경이 이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생활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좀 아이러니한 게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제 그 한국 전쟁 이후로 굉장히 육식 문화가 됐지만 원래는 채식이 되게 발달돼 있어서 오히려 외국 요리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전통 뭐 사찰 음식 같은 거 막 연구해서 외국인들 입맛에 맞게 막 상품도 개발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원래 그 식단에는 고기를 안 먹어도 충분히 되도록 다 돼 있다면서요. 또 채식이 음식값을 감축하는 데 기여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런 공장식 축산업을 운영하는데 되게 많은 수자원이 들어가잖아요. 또 그래요? 수자원이 많이 들어가는 거. 그러기도 하고 또 엄청나게 많은 작물을 소들이 소화시키기 때문에 또 빈곤 문제랑도 연결이 될 수가 있죠. 그게 3세계에 있는 아이들에게 갈 수도 있는 식량들이 전부 다 우리가 먹는 육식을 위해서 소비가 되고 있는 거니까. 그럼 이제 그 아까 아이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워킹 데드로서 이렇게 일할 때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거. 기존 기업과 비교했을 때 저는 그전에는 이제 딱 6시 퇴근하면 일과 생활이 분리되는 그런 삶을 살았었죠. 근데 여기 와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제 6시에 퇴근을 하지만 손에서는 일을 놓지만 머리로는 계속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는 기업과 정부를 대상으로 행동을 통한 긍정적인 변화가 이제 저희의 모토인데 그들을 변화시키려면 저희는 되게 많은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집에 가서도 사실 애를 보고 있지만 머릿속에는 캠페인이 돌아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아이에게는 미안한 면은 있어요. 근데 그런 고민들이 생산적인 고민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스트레스는 받지는 않고 있는 편이고 가족분들도 잘 이해해 주시고 아이도 나중에는 그런 것들에서 좀 좋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 대체로 이제 환경운동에 종사한다라고 하면 저는 뭐 세빙선 타고 막 바다에 2년씩 나가 있거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하니까 그 일과 가정이 양립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어떤 직종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하시고 있는 캠페인은 주로 이제 국내에서 사무실에서 하는 캠페인이라서 그런 어려움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경험을 안 하셨겠네요. 네. 저희 조직 내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배를 타고 해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고 그런 분들도 근데 뭐 3개월 항해 나갔다가 3개월 또 귀국하셔서 개인 생활 하시고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개인 삶을 어느 정도 이렇게 밸런스를 지키는 게 그게 또 일의 효율도 높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직에서는 개인 생활을 많이 보장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편이죠. 그리고 뭐 이 싸움이 1, 2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해야 되는 약간 그런 캠페인이니까 번아웃이 되거나 그러면 또 좋지 않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그 시민행동 쪽으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뭐 주말에 이렇게 환경 오염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 나간다든지 이런 거 굉장히 많으시겠어요. 맞아요. 확실히 주말 근무 많고 이제 저녁에 시민들 대상으로 교육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에 맞춰서 그 일한 시간만큼 대체 유무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되게 유연하기 때문에 워라밸은 저는 보장이 잘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면 한마디씩 해주시고. 네. 환경 보호를 위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실천하는 거 매우 중요하거든요. 빨대 덜 쓰고 텀블러 쓰고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정부와 기업이 변해야 환경이 지켜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친환경적인 정책이 수립되고 기업이 더 친환경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는지 좀 그런 걸 관심 가지시면서 견제하고 또 압력을 행하시는 그런 시민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그 시민분들 그리고 많은 셀럽분들이 이런 해양보호나 플라스틱 문제에 되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셔서 되게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이제 정부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들이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해외 석탄 발전을 금지하는 캠페인이나 후쿠시마 원전 관련된 캠페인을 진행하는 거, 그리고 국내에서도 석탄과 원전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민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어떤 그 한계점이 개인으로서 느껴지냐면 하는 통계를 보면은 건설 현장, 발전소, 용광로 이런 데서 나오는 탄소 이만하고 우리가 소비 생활에서 나오는 탄소 요만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약간 어떤 패배감 같은 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탄소를 제로로 만들어도 이 인프라에서 나오는 탄소가 이만큼이면 도대체 내가 뭘 한 거지? 조그만 실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진짜 큰 변화가 일어나려면 우리가 진짜 시민으로서 참정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알아들으면 되겠죠. 이렇게 국내에서 환경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도 너무 소중하고 감사하지만 사실 저도 이제 여행 좋아하고 뭐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영화에서 봤던 환경운동가 같은 분들 있잖아요. 새등산 타고 막 남극에 가가지고 막 그 해양 시추 현장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거기서 이제 막 감시 활동하시고 이런 분들의 얘기도 좀 담고 싶거든요. 누구를 찾아가면 될까요? 여기 사무실에 지금 마침 제 옆자리에 계신 분이 남극에 갔다 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진짜요? 네. 아, 이렇게 쉽구나 이게. 환경운동의 다른 면모도 한번 같이 이야기를 들으러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그 위에서 들으신 그 남극에 갔다 오신 분이 바로 제 옆에 계신 이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현지원이라고 합니다. 되게 멋있다고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던 분이 있어요. 자크 쿠스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스쿠버 다이빙의 아버지로 알고 있지만 사실 이제 수중 촬영의 아버지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호초라든지 해양 생물이 얼마나 빨리 죽어가고 있는지를 갖다가 직접 보여주고 그게 얼마나 원래 모습이 아름다운지를 텔레비전에 사람들이 계속 봐야 이거에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바다를 아낄 것이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평생 일을 하셨대요. 진짜 막 바닷속에 들어가고 막 그런 분들도 있구나. 근데 그런 분 옆에 제가 지금 앉아 있는 거네요. 또 어떻게 해서 이제 그 남극에 가게 되셨어요? 제가 갔던 게 2018년 2월이었는데 그 해에 남극의 세계 최대 해양 보호 구역을 만드는 캠페인적으로 이제 지지하기 위해서 까밀라라고 그 남극 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25개 국가가 속해 있고 그 국가가 만장일치를 하면 보호구역이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국가 중에 하나가 한국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꼭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고 이제 서울사무소에서 제가 가게 된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후 위기가 가장 심각하게 느껴지는 곳이 사실은 이제 극지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산호가 있는데 가면은 가장 이게 느낀다고. 근데 가보니까 어때요? 진짜 심각한 게 느껴져요? 빙하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는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들었던 것 같아요. 몇 달 있다 한 번씩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매일 그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무태 가 있을 때도 들을 수 있고 바다에 있을 때도 들을 수 있고 굉장히 많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남극 덕분에 우리가 알게 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가기 바로 전달에 했던 게 되게 촘촘한 그물망을 이렇게 끌고 다녔어요. 그러다 그걸 나중에 끌어올려서 현미경으로 보면 거기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 거예요. 아, 남극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바다가 뭐 이렇게 구획으로 나눠서 끊어져 있지 않으니까 남극에서도 생각보다 너무 많이 발견이 된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플라스틱 문제를 다시 알리는데 그 연구를 활용하기도 했었고 남극이 생물 보안을 엄청 중요시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남극 가기 전에 준비할 게 너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든 옷을 다 고온 세탁을 해서 가야 돼요. 신발까지. 안 그러면은 혹시라도 뭐 씨앗 같은 게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다가 남극에서 떨어져서 그게 거기에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 근데 남극에서도 어업을 하긴 해요. 이제 보통 많이 잡는 게 크릴, 비싼 고기라고 하는 메로. 아, 메로가 그쪽에서 잡혀요? 네, 남극에서 가장 많이 잡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업을 할 수 있는 선박수를 가장 많이 허가를 받았고 그걸 잡기 위해서 이제 남극 바다를 이렇게 다 헤집어 놓게 되는 거죠.
크릴. 크릴이 좀 기초 생태계라면서요? 그렇게 맞아요. 예, 조그만 고기가 크릴을 먹고 그다음에 큰 고기가 조그만 고기 먹고 그래서 바다에 쌀을 갖다가 다 빼내가지고 우리가 먹고 있는 거라는 뭐 그런 얘기도 맞아요. 정확한 비유세요. 실제로 그리고 고래는 크릴을 주식으로 해요. 이제 고래들이 극지방이 아닌 이제 아열대 지방에서 이제 새끼를 낳아서 새끼랑 같이 먹이를 먹으려고 남극으로 이동을 한대요. 근데 그렇게 뭐 한 달, 두 달씩 이동을 해서 굶주린 채로 도착을 하는데 인간이 계속 크릴을 막 남획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고래들도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기후변화랑 연결이 되는 게 고래 한 마리가 평생 동안에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이 나무 수천 그루에 해당한대요. 고래가요, 진짜? 네. 고래가 어떻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지? 고래가 호흡을 하면서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배변을 하고 나면 바다에 식물성 플랑크톤이 엄청 많은데 그거에 어떤 영양분이 돼준대요. 근데 식물성 플랑크톤이 지구 중 공기의 50% 이상의 산소를 내뿜어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숲이 하는 게 반이면 나머지 반은 이 파이토플랑크톤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다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막 우주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 막 책도 많이 읽고 그러는데 사실 바닷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는데 바다에 대해서 좀 다시 봐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그 남극에 갔다 온 경험뿐만 아니라 이제 환경운동 하시면서 뭔가 이렇게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전할 메시지가 있으면 좀 한두 마디 해주시죠. 기후 변화나 기후 위기 아니면 대기 과학 관련된 책을 꼭 한 권이라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기후 변화라는 이슈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되게 언론에서도 재미없다고 다뤄주지 않고 이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환경단체들이 하는 일도 동물 보호라고 하면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기후를 보호하고 지구를 보호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어려워하세요. 추상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예. 저희가 알아야 이거를 또 맞서 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책을 읽고 좀 저희가 하려는 얘기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감을 해주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지구가 하나의 집이라고 보면은 집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배관이라든지 보일러에 대한 지식이 좀 있으면 아 저기 배관이 잘못돼가지고 이쪽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배관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왜 우리 집에 문제가 생겼는데 저기를 뜯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지구라는 거에 어떤 배관 설비나 에어컨 설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지금 우리가 이걸 빨리 고쳐야 되는데 고쳐야 되는 솔루션에 대해서 조금 공감을 하고 좀 같이 얘기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으로 좀 알아듣겠습니다. 이제 지난 역사를 보면은 전쟁으로 역사가 결정되는 시기가 있고 질병으로 결정되는 시기도 있고 기후 때문에 역사가 바뀌는 시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갈수록 이제 21세기, 22세기는 정치나 군사나 이런 거보다 기후 때문에 역사가 더 많이 바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그게 좀 안 좋게 바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저도 가끔씩 이런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환경운동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직접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듣고 있는 뉴스들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역사 컨텐츠는 조회수 잘 나오는데 환경 컨텐츠는 잘 안 보시고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